너 나한테 덤벼? 너들 덤비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줄게. 이거 아닙니까? 더 이상 윤리위가 아니라 정치적 숙청의 도구일 뿐이며 맹목적으로 장동혁 대표와 추정 세력을 추종하는 호위무사로 전락하였음을 징계 요청들에 대해서 답을 할 때가 됐다. 해당 행위 문제를 다루고 징계를 함에 있어서 현역이냐 아니냐를 따질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저녁이었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비당권파 의원 4명 모두에게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2년 뒤에 있을 총선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수위가 높은 징계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징계 결과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2028년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과 2년을 처분받은 조경태 의원과 진종호 의원. 자, 시기적으로 보면요. 내년 총선까지도 당원권 정지라는 징계가 계속 유지되는 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당연히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을 달고는 총선 출마가 불가능해진 겁니다. 출마 불가 확정이 되는 셈이죠. 자, 권영진 의원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1년 6개월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았거든요. 자, 그러면 내년 2028년 4월 총선 2달을 앞두고 징계 기간은 끝납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 2달을 남겨놓은 시점이면 이미 당내에서는 정확한 시점은 밝힐 수 없지만 관례적으로 볼 때 공천이 이미 다 끝난 상황에 그때서야 징계 기간이 끝나죠. 이렇게 되면 사실상 총선 출마는 불가한 게 아니냐. 그래서 4명 가운데 3명은 국민의힘 이름으로 총선에 출마할 수 없다라는 중징계를 받은 셈입니다. 한 명 예외가 있죠. 10개월을 받은 서범수 의원의 경우에는 총선 출마 여부에는 큰 지장을 받지 않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한여름밤에 무더기 중징계,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격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 세력들을 정치적으로 제거하고 입틀막하기 위한 그런 거 아니에요. 너 나한테 덤벼? 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줄게. 다음번에 공천 없어. 이거 아닙니까 이거? 과거의 독재 정권이 사정 정국 만드는 거나 지금 징계 정국이나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저는요 억울해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참 장 대표에게 고마워요. 제가 가야 될 길을 분명한 길을 잘 안내해 주셨어요. 장동혁 같은 더 찌질이 보수가 아닌 그런 보수 만드는데 제 몸 바치려고 각오했습니다. 윤리위가 억측과 자의적 해석으로 징계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면 징계를 결정하게 된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 오늘까지 공개하십시오. 공개하지 못한다면 윤리위는 더 이상 윤리위가 아니라 정치적 숙청의 도구일 뿐이며 맹목적으로 장동혁 대표와 추정 세력을 추종하는 호위무사로 전락하였음을 자인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렇게 중징계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권영진, 서범수 의원은요. 윤리위를 향해서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동혁 당권파의 사냥개다. 그러니까 윤리위를 향해서 당권파의 사냥개다라고까지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답정너식 징계다라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진종호 의원도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네요. 오늘까지 구체적인 징계 배경을 공개하라면서 또 압박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총선 출마가 어려워진 이 조경태, 진종호 의원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궁금한데요. 일단 이 징계가 발표되기에 앞서서 제가 어떤 분에게 여쭤봤더니 지금 의석수가 줄어들 수도 있는 그런 제살 깎기식 중징계는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징계를 내린 것 뭡니까 배경이? 이거는 이제 지금 지도부의 결단이라고 봅니다. 뭐 결단이라는 말이 사실 좋은 일을 할 때 결단이라는 말을 쓰는 건데
이번에는 사실 이 징계 자체가 어떻게 보면 1년 8개월 총선이 남은 시점에서 뭐 아까 앵커님께서도 서범수 의원 정도는 다시 공천을 받을 확률이 있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네. 현실적으로는요. 10개월 동안 이제 당협을 비우고요. 당원이 정지가 되면요. 그 다음 총선에 있어서는 이제 결격 사유가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공천 가능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아, 그러니까 기간과 무관하게 그렇죠. 내용적으로 봤을 때 저 네 인물은 공천 자체에서 아예 다 배제된 걸로 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4명 다 다음번에 국회의원이 될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뭐 제가 뭐 다른 분석을 하기보다 당장 오늘부터 이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히 이제 저희 지도부 장동혁 네. 대표한테 비판하는 수준이 아니라 제가 그 예전에 청춘의 덫이었나요?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드라마에서 배우 시문아가 널 부숴버릴 거야라는 어떤 명대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 정도의 수준, 제가 입으로 옮기기는 좀 그렇지만 네. 굉장히 좀 자극적인 비속어를 써가면서 장동혁 대표한테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면전을 선고했어요. 네. 저는 이런 상황 자체가 결국 정치인들의 정치 생명을 쌍그리 없애버리는 이런 징계에서 왔기 때문에 네. 앞으로 뭐 오늘도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중진들도 본인이 징계를 안 당한다 하더라도 네. 굉장히 이 결과에 조금 분노하고 놀랐다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간 해서 아마 저희 네. 당의 어떤 노이즈가 굉장히 격화될 확률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노이즈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진짜 노이즈가 극대화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저렇게 사실상 4명 다 공천은 꿈도 꾸지 마라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 그 4명의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남은 카드는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2의 한동훈들이 줄줄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인에게 공천은 생존, 생사 여탈권과 그렇죠. 관련한 문제예요. 근데 앞서 앵커께서 잘 설명하신 것처럼 4명 모두 사실상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내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기존의 전례와 비교해 봐서 이 네 분들이 받게 되는 징계 수위가 과연 적정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계속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리위를 열어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각각의 사안들이 뭐 그럴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100번 양보해서. 네네. 그러면 그 징계 수위와 관련해서는 탈당 권유 이상의 것은 네. 의원총회에서 현역 의원들이기 때문에 제명에 동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상 당원권 정지가 맥시멈이었어요. 네. 근데 이 가운데 2년이 되느냐 안 되느냐 또 2028년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었는데 거의 못하도록 막은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이러면 징계를 받는 사람이 이 정도 잘못을 했으니까 내가 요 정도까지는 수용 가능하지 이런 동의를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다 반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갈등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이걸 주도한 뭐 윤리위가 했다고는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장동혁 지도부가 이걸 주도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발 여론 당내에서 커질 수밖에 없죠.